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성공을 결정하는, 사회적 성취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사회에서는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전통사회에서 우리 산업화 시대, 농경시대는 물론 일제시대, 전통사회, 그리고 산업화 시대 초기까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네? 네, IQ였습니다. IQ. 서울대학을 나와서 사법고시를 봐서 합격했다는 이유로 평생 존경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라는 이유로 의사 자격증만 따면은 뚜쟁이들이 중간에서 열쇠 3개 있는 아가씨와 연결시켜줬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열쇠입니까? 집 열쇠, 자동차 열쇠, 사무실 열쇠, 병원 열쇠까지 다. 그거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한의사거든. 우와, 뚜쟁이들이 중매가 들어오는데요, 열쇠 3개가 아니라 4개씩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의사가 됐다든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든가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그 사람 평생 동안 존경받으면서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지금 1년에 변호사가 몇 명 나옵니까? 1000명 이상 나오죠? 로스쿨까지 생겼으니 더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중에 약 절반 정도가 백수랍니다.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제 어떤 특정 직업이 평생 동안의 존경과 소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사자 직업이 좋다고 그랬는데 의사도 지금 개업을 해가지고 병원 유지비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 거의 많은 의사들이 페이닥터로 간단 말이에요. 페이닥터의 페이도 점점 다운돼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평생 존경과 사회적 지위나 또는 소득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서 자기가 부가가치 생산성이 높은 사람만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직업의 평등 시대가 진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니까 다 잘 살고 변호사니까 다 못 산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변호사 중에서도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지금도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교수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다 사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소득이 다 똑같은 데가 있는데 그게 애터미의 판매사예요. 그거만은 아주 틀림없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혼자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IQ 말고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뭔가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IQ 말고, 그건 우리나라 학자들이 연구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연구한 거니까 벌써 70년대에 그 연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감성지능입니다. 감성지능. 다시 말하면 사회성, IQ가 지금도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IQ가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20%고 나머지가 80%를 결정하는데, 나머지 80%가 뭐냐 하는 건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자가 바로 감성지능입니다.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Emotional Intelligence 또는 Emotional Quotient라고 하는 건데, 감성지능 또는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사회지능, Social Quotient 또는 Social Intelligence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요 감성지능 그리고 사회지능이 애터미 사업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예요. 그게 뭔가를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드리는데 그건 나도 아는데 다 알아요. 아는데 왜 실천 안 해요? 그럼 아는데. 아는 걸 실천하는 게 뭐냐면 감성지능이에요. 어떤 잘난 체 하기를 좋아하는 사나이가 있었어요. 아는 체, 잘난 체, 신사인 척 하는 속물을 영어로 스납이라고 그러죠. 스납. 이 스납 같은 사나이가 있었어.
아주 똑똑한 체하고 목에 힘주고, 이 사나이가 저녁에 꿈을 꾸고 평소 자기가 존경하는 또 다녔던 사찰에 절에 고매의 한 스님한테 가서 꿈 해몽을 부탁을 했습니다. 꿈 해몽을 부탁을 했으면은 해몽사한테 맡겨야지 자기가 해몽을 했어요. 스님, 제가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돈을 바치면서 절을 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전생의 왕이었거나 득도한 도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꿈 해몽으로 간 녀석이 자기가 해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은 스님은 옳다, 이 자식 버리장머리를 고쳐놔야 되겠다. 평소에 잘난 척 하더니 선생님 그런 꿈을 꾸셨습니까? 예, 제가 전생에 왕이었거나 득도한 도사였죠. 그러니까 이 고매한 스님이 아닙니다, 돼지 대가리였습니다. 그것도 삶은 돼지 대가리였습니다. 돼지 대가리 저런 분 계시죠? 그러니까 잘난 척 하다가 삶은 돼지 대가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공의 애터미 사업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자기가 잘난 척 하면요, 휴밀리티. 잘난 척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하면은 왼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재심합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아니고 가지런할 제자, 마음심자, 힘을 합해서, 이걸 슈퍼 시너지 오브 유나이티드 하트니까 하트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여기서 시너지가 나오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보통 시너지가 아니고 슈퍼 시너지라는 거예요. 슈퍼 시너지. 시너지는 1 플러스 1은 2가 이게 정상적인 산술인데, 시너지 효과는 1 플러스 1이 3도 되고 5도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5도 된다. 그러면 요 1 플러스 1이 정상적으로 하나의 초유기체가 돼야 그게 가능해요. 절대로 그 중에 똑똑한 놈이 하나가 있으면요, 다 깨져. 다 깨져요. 아까 전에 그 신사인 척 하는 속물, 스납이 있으면 다 깨져요. 혼자서는 도저히 월천댁 월천남이 되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라레를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사가 된다. 판매사까지는 똑똑하면 혼자 발에 불나듯이 뛰어서 판매사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직급, 그 이상의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요 사람들, 일정 규모의 사람들이 하나의 초유기체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뭐하러 여기 박혀 있습니까? 뭐하러 박혀 있어요? 우선 첫째 목자가 돈이잖아요. 돈인데 요 인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혼자서 돈을 벌려고 뛰면은 돈을 투입해야 된다고요. 돈을 써야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혼자 뛰면은. 그러나 이런 일정 규모 이상 사람들이 하나의 초유기체를 형성해서 인포메이션을 교환하면은, 정보를 교환하면은 누구에게 PV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는 인포메이션을 교환하면은요, 돈 없이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게 슈퍼 시너지예요. 유나이티드 하트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 죽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유기체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줘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대단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대가리가 물렁물렁해야지 이게 단단해가지고 되겠냐고 말이에요. 또 뭐 특공대 그러놓고 뭐 특별히 공부도 못한 놈이 대가리만 단단하다, 뭐 그게 이제 특공대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슈퍼 시너지가 나오게 하려면은 초유기체가 돼야 된다.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게, 낮은 대로 임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재심 합력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합해서 인포메이션을 교환하면 누가 포인트를 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저쪽에 안불망이라고 되어 있죠. 안불망이, 저 말은 안불망이, 저 말은 주역에 있는 말입니다. 주역에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주역에는 얘가 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자성어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조사이니까 저기서는 빠십니다. 빠. 그러나 네가 지금 당신이 지금 편안할지라도 위는 위기니까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잊을 망정이니까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요 굉장히 편안한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살기가 불편한데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오셨다는 것은 다리가 불편하건 발이 손이 불편하건 오셨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 강의를 들었을 수 있다는 것은 편안한 겁니다. 편안한 상태예요. 나중에 자기 몸을 기동 못하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때가 위기예요. 그때가 위기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개인이 지금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의를 들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편안한 거예요. 이 편안한 상태가 계속 되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언젠가는 위기가 닥쳐요. 거기다가 의사들이 쓸데없는 노력을 해가지고 120살 때까지 살면은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어제 뉴스 나오는 것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수명이 10년 연장됐죠? 연장됐는데 역시 아픈 기간도 10년이 연장됐대요. 그러니까 10년간 골골하다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기술은 탁월하거든. 낫게 하지는 못해. 낫게 하지는 못하는데 안 죽게 만든다는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0년간 골골, 이게 위기예요. 내 혼자 이동할 수가 없어. 내 혼자 생각할 수도 없고 내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에 갈 수도 없다. 이게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편안한 시기, 내 몸을 내가 건사할 수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 경제적인 여유를 축적해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포기하지 말고 버티세요. 버티면 돼요. 이게 감성지능입니다. 인내요, 인내. 감성지능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persistence, patience. 인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내가 인생의 성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인내가 인생의 성공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이건 아주 미국에서 이루어진 실험인데 이 실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60년 말에서 70년, 그러니까 69년부터 시작해서 70년 초에 끝난 실험인데 4살 먹은 어린아이, 보육원의, 유치원의 어린아이 6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6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인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몇 세가 됐습니까, 이제? 70년에 시작해, 그때 4살이었으니까. 예? 지금 40대? 40대 중반 내 중후반이죠? 이 사람들, 그 실험에 4살 때 참가했던 애들을 지금도 추적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무슨 실험이냐 하면은, 이 4살 꼬맹이들 앞에 우리 같은 솜사탕, 마시멜로라고 하는 미국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달콤한 사탕이 있어요. 요 사탕을 주고 15분간 참느냐 못 참느냐 하는 실험이에요. 이걸 스탠퍼드 대학에서 했기 때문에 스탠퍼드 마시멜로 익스페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15분 동안 참고 안 먹은 아이들과 그것을 15분 동안을 못 참고 먹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추적조사하는 거예요. 추적조사하는 거예요. 내버려 뒀어. 내버려 뒀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조사했어요. 어떻게 사는가 얘들이.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지금 40대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고 연봉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추적조사하는 겁니다. 아직 이 사람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평생을 추적조사할 겁니다. 지금은 스탠퍼드에서 하고 있고 지금 콜롬비아 대학에서 추적하고 있어요. 이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단 4살 때에 15분간 참았느냐 안 참았느냐, 이것이 인생의 행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뭐 하는 건지.
Okay, so here's the deal. There's a marshmallow. You can either wait, and I'll bring you back another one, so you can have two, or you can eat it now. So you can eat it now, or you can wait, and I'll bring you back two. Okay? I'll do. Okay, I'll be back. And I'll be back in a If we wait, you'll give us two? Yep, if you wait, you get two. Or you can eat it now, whichever you want. Okay? I'll be back in a little bit. We're gonna wait. Still eat some of it, so still good. Let's see your chair. Here it comes. There, Oh, what happened? she ate her. Oh, okay. Hi, Hunter, you waited. You get two. Good job. You can eat it. You can eat them now. 예, 여기 나오는 화면은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 60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4살 먹은 아이가 15분을 참는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대부분 5분 이내에 다 먹어버렸어요. 끝까지 먹지 않고 견딘 애들이 3분의 1이었어요. 이걸 전부 600명이 어떻게 저것을 참는가를 전부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는 애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안 그러면 뒤에서 걸어 다니거나 안 그러면 마시멜로를 안 보고 뒤를 보면서 혼자 자기 머리를 잡아다니거나 안 그러면 책상을 걷어차거나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참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극과 반응 사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마시멜로라고 하는 자극이 주어졌어요. 먹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먹을 거냐 참을 거냐는 누구 선택입니까? 내 선택이에요. 내 선택. 바로 이 내 선택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극을 받는데 이 자극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물은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제로예요. 없어요. 아무리 주인이라도 밥 먹는 개를 건드려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물어버려요. 생각할 틈이 없어요. 이건 우리 주인인데? 그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사려 깊은 행동을 하느냐 안 그러면 동물처럼 즉각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치료에 있어서 하나의 치료법입니다. 만족지연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Delayed gratification.
내가 15분을 참으면 15분간 참는 동안에는 마시멜로를 못 먹기 때문에 만족을 뒤로 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만족을 뒤로 미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득 100%예요. 그렇잖아요. 수익률 100%가 돼요. 따라서 만족을 뒤로 지연시키느냐, 지금 당장 이 만족을 누리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감성지능이에요. 자, 현자들 말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하는 힘이 있다. 이게 최종 자유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이 사람은 아유슈비츠, 유대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바로 이 히틀러에게 끌려가서 아유슈비츠 이 수용소에서 자기 부인, 예쁜 부인, 부모, 누이까지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남은 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 나치는 저렇게 나에게 자극을 하지만은 이 자극에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나치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운명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나약한 마음, 게으른 심성, 부정적인 습관이 나쁜 운명을 낳고 용기와 지혜, 남을 돕는 이타성, 긍정적인 습관이 좋은 운명을 낳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외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재능은 성공을 결정하지 못한다. 사람다울 수 있는 힘은 그 의지에 있는 것이지 재능이나 이해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이해력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실천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지가 운명을 만든다. 미국의 사상가입니다. 에머슨이죠. 그러니까 의지라는 게 바로 감성지능이에요. 의지가 약하냐 강하냐,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감성지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듯 의지가 약하면 생활도 흔들린다. 즉 의지가 감성지능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위대한 일도 열정이 없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에머슨이죠. 유식한 바보야말로 무식한 바보보다 더욱 바보다. 아까 대단한 사람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니체가 한 말, 이 말을 보고 이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살아서 이것이 인간의 정신병 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기록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참을 수 있다. 자기가 왜 성공해야 하는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중도에 포기한다. 중도에 포기한다. 조그만 좌절이 있으면 포기한다. 자, 미셸 교수가 했는데 요게 지금 당장의 만족, 당장의 자극은 마시멜로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적인 당장의 만족을 뒤로 15분간 연기시켰어요. 지연시켰어요. 딜레이 시켰단 말이에요. 이때 얻은 소득 100%예요.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나는 A대학 B학과에 들어가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면 3년 동안 만족 지연을 시켜야 돼요. 보고 싶은 TV 안 보고, 영화관에 안 가고, 하고 싶은 데이트 안 하고, 자고 싶은 잠 덜 자고, 가고 싶은 야구장 안 가고, 그렇게 해서 만족을 대학 시험 다음으로 물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순간적인 만족을 인조이하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 달성 못합니다. 만족 지연을 반드시 시켜야 돼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라고 한 말을 요분이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정신치료는 요놈이 태어날 때부터 정신상태가 이상했다. 그렇게 접근했어요. 병적인 현상으로 접근했는데 이 양반은 아이슈비츠에서 있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그렇게 험한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이 살아남는데 누가 살아남느냐 하면은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야 할 의미를 알아, 의미를. 그런 사람만 살아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정신병에 걸리느냐? 그 사람은 왜 자기가 살아야 하는지, 사는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정신병에 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료해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태도를 취하는 것, 태도를 결정하는 누구냐면 아무도 결정 못해요. 자기예요, 자기. 누구도 그 태도를, 그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 시스템,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 이 사업 체계가 주어져 있는데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면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라고요. 자, 4살짜리 600명을 했습니다. 끝까지 참은 애들이 3분의 1이 참았어요. 대부분 독방 실험을 했고 어린이들만 넣고 거기에 어린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린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누구 보고 통제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통제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셀프 컨트롤이야. 자제력, 자기 통제입니다. 요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 자기 자제력이 이제 성공을 결정한다. 아까 인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제력. 셀프 컨트롤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성공을 결정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4살 때 실험을 하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런 지금 뭐 유치원에서 실험했는가 보다. 그렇게 끝났는데 얘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얘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이것이 발표되면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아, IQ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됐냐면요, 참지 못한 아이들은 마시멜로만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다가 5분 지나니까 다 먹어버려. 참은 아이들은 다른 생각을 해요. 다른 생각을. 다른 자기 상상의 세계를 걸어. 그래서 과연 그런가 하고 이 교수가 A그룹에게는 너 마시멜로 15분 참으면 2개 주는데 마시멜로 생각 말고 뭉게 구름을 한번 생각해 보라. 요 애들은 평균 13분을 참았어요. 이 그룹은. 그런데 너는 마시멜로가 음식으로 무슨 특징인 마시멜로를 생각해 보라 하면 5분도 못 참았어.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야지 하고 성공만 쳐다보고 있으면 성공 못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 다시 말하면 서로 파트너와 이 스폰서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초유기체를 형성해서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정의로운 길을 방법으로 하면 되지, 성공만 쫓는 사람, 돈만 쫓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정서 발달과 사회적 성공. 그래서 요거에 IQ가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느냐, 정서 발달이 결정하느냐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래요. 정서 발달이 사회적 성공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다. IQ와 초등학교 시절의 성적은 별 상관관계가 없다. 그 말은 초등학교 때 IQ가 높다고 했는데 요놈이 고등학교 대학을 가면서 사회적 성취를 하느냐 봤더니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느냐? 자제력이야, 자제력. 셀프 컨트롤. 자제력과 사회성이 향후 사회적 성공과 가장 관련이 깊다. 이것이 성공의 80%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학에서 많은 실험을 했어요. 굉장히 IQ가 높고 SAT, 우리 같은 어제 수능 했죠. 수능에 만점을 맞은 놈인데 대학 졸업하는데 10년이 걸려. 이놈이. 왜 그런가 봤더니 맨날 놀아, 맨날 놀아. 맨날 밤새도록 포카하고 놀아. 다시 말하면 집중력이 없고 자기가 하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은 IQ하고 사회적 성취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 사회에 IQ가 130, 150 되는 애들이 전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게을러. 왜 게을르겠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평범하게 돼버려. 그래서 끝까지 참은 아이들은 계속 추적했더니 어떻게 되냐? 몸도 건강하고 학교 성적도 좋다. 왜 그러겠어요? 부지런해. 다음에 인간관계도 좋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재도전한다. 인내심도 강하고 공궁에 채여도 수선스럽게 굴거나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사람을 사귀는 사회성도 훨씬 좋았다. 결국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지위와 연봉도 높았다. 이 결과가 나왔어요. 못 참은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불안한 심리 상태고 대인 접촉을 피하는 경향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후퇴하거나 정치, 이렇게 맨날 다투고 이런 현상이 빚어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감성신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는 게 뭐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한꺼번에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요게 충동 억제, 자제력입니다. 만족 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요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의사가 되는 공부까지 전부 작용하더라. 만족 지연을 못한 아이들은 다이어트도 못하더라. 그 말이야. 다이어트도 못하더라. 다이어트를 하려면요, 살이 빠져가지고 그 체중을 100일간 유지해야 뇌가 그것을 자기 체중으로 인식해 준답니다. 근데 그 100일을 못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연시키는 것이 유리할 때의 사회적 상황을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참는 것이 유리하냐 안 참는 것이 유리하냐는 이런 분별력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 뇌가 작용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막아주는 자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만약에 IQ가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면은 자기가 성공 받으면 누구 탓하면 됩니까? 조상 탓하면 돼. 나를 이렇게 나눠두고 말이야. 그런데 IQ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외부 자극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회적 성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 생활을 추적해 봤어요. 추적해 봤더니 참은 애들이 어제 봤던 SAT는 미국의 수능 시험입니다. 여기서 평균 210점이 높았어. 못 참은 애들보다. 그리고 대학 성적도 훨씬 좋았고 30년 뒤에 추적해 봤더니 연봉이 훨씬 높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연봉이 참지 못한 아이들은 감옥에 많이 가고 못 참았으니까 감옥에 갔을 거 아니에요. 두들겨 패고 못 참다는 건 뭐예요? 젊은 사람들에게요, 특히 미국에서 마약, 술 이건요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이걸 못 참으면, 외부 자극에 대해서 못 참으면 반드시 그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죠. 그리고 얘들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되는 비율이 높다. 4살 때 15분간 마시멜로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인생 행로를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도대체 IQ가 높은 놈이 나중에 큰 학자가 되느냐? 조사봤더니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제력이 좋은 놈이 IQ 테스트보다 자제력 테스트가 요 놈이 학문적으로 대성할 거냐 아니냐가 또 결정되더라 이 말이야 지금. 에디슨이 IQ가 좋았습니까? 그 대가리 무지하게 나빠요 에디슨. 그거 머리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전구를 만드는데 10,000번을 실패를 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10,000번 실패 안 해요. 그런데 에디슨의 자서전에는 자기가 10,000번 실패했다고 돼 있어. 근데 에디슨 평전에는 또 3,000번 실패했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몇 번 실패했는지를 아무도 몰라. 무적에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자제력이 아니고는 그 성공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제력이 아니고는 성공 못해요. 아까 자제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패해도 재도전한다 그랬죠? 그거예요 그거. 실패해도 재도전한다. 그래서 바로 자제력과 성취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모든 학문 분야뿐만 아니고 인간관계, 사업에 성공해서 모두 자제력이 성공의 80%를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이제. 나면서부터 그러면 똑같으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제력은요, 부모의 관심과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그 예가 나와 있어요. 여기 봐요. 이 경찰견 최종 테스트예요. 이 무시무시한 세파트들이 고양이가 지나가는데 참고 있죠. 이미 이놈들 본성 같으면요, 요거 골로 갔어요. 그렇죠? 미국 경찰견들이 요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떨어진답니다. 요놈이 참느냐 못 참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놈들 눈초리를 보세요 지금. 이거 그냥 확 그냥 해버리고 싶은데 참잖아요. 여기서 통과해야 경찰견으로 합격이 돼요. 그러면 개도 자제력 훈련이 가능한데 인간이 그게 안 된다면 그건 개만 또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된단 말이에요. 훈련이 자제력이 참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도박하는 게, 애터미 같은 배팅하는 것은 자제력 부족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패 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뇌물 받는 거죠. 우리 야구선수 뒷구멍.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강모 농구 코치. 평생 제명됐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서 소탐 대실은 자제하지 못하고 배팅이나 차명 등록, 라인 이동, 회사나 스폰서, 파트를 음해하는 행위들은 자기에게 눈앞에 이익이 올 것 같아서 저러는데 결국 같이 죽는다. 같이 죽는다. 인내, 고진감래. 바로 이 자제력입니다. 우리 속담에 고진감래 그거 있죠? 쓴 것이 다 하면 단 것이 온다. 공짜 점심은 없다.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는데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꼴, 저 꼴, 또 무슨 꼴이라고 그랬지? 별꼴을 다 참아야 돼요. 그렇게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스팔트에서 이거 나오죠.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와요. 지금 일자리 없고 돈 벌기 힘들고 이 밑에 서민들이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스팔트도 뚫고 나오는데 못 올라가겠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네버 기브 업. 포기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이제 목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목표 설정은 뭘 의미하냐면 만족지연을 의미합니다. 만족지연. 내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을 자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표 달성 못해요. 목표가 뚜렷한 분은 치매에 잘 안 걸린대요. 목표가 흐리멍텅한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120일까지 사시려면 목표가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달성할 때까지는 현재의 만족을 지연시켜야 돼요. 애터미 사업도 만족 지연을 전제로 합니다. 만족 지연. 내가 3년 후에 월천댁이 되겠다. 3년 후에 월천남이 되겠다 했으면 그동안에 내 체면과 자존심, 피곤한 것, 동창 모임, 개 모임, 등산 모임, 낚시 다 뒤로 밀어야 돼요. 그거 다 만족하고 목표 달성 못합니다. 만족 지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만족 지원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기회비용이라고도 불러요. 다시 말하면 내가 3년 뒤에 월천댁, 월천남이 되려면은 현재 뭔가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스트가 비용이에요.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이라면 기회비용. 다시 말하면 내가 동창회, 개모임에 가서 수다를 떨어야 그 기회를 포기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던 활동 연속극을 보는 기회를 포기해야 3년 뒤에 월천남이 된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야 된다. 데이트하는 것도 비용이 따르죠. 그래서 이 계속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3년 뒤에 월천댁, 월천남이 되겠다고 했으면 행동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바로 만족 지연이 기회비용이에요. 이 자식은 먹고 싶은 술 다 먹고 지금 희낙낙하죠? 이거 다 먹으면 안 돼요. 요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려면은 42.195km를 뛰어가는데 고통을 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만족을 위해서 그 동안의 고통을 참는 거예요. 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다시 말하면 3년 뒤에 월천댁이 되려면 반드시 코스트를 지불해야 된다. 이 말이 미국에서 많이 쓰는데 다음 그림 한번 줘보실래요? 이렇게 탄스타풀 또는 틴스타풀이라는 말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골드러스 시대 19세기에 뉴올리안스에서 금광 옆에서 술집에서 미국의 술집 겸 점심을 파는데 미국 사람들 점심은 간단합니다. 샌드위치하고 뭐하고 밖에 없어요. 빵하고. 그런데 한 가게에서 공고를 했어요. 우리 집에서 술 한 잔만 마시면 점심은 공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냥 점심을 공짜로 한 잔만 마시면 공짜로 준다고 그러니까 그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술 한 잔만 마시는 놈은 없고 고주망태가 되도록 퍼마시고 앉았다란 말이죠. 금강하다가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술값에가 점심값이 다 들어있더라 그 말이.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무지하게 나오는 거야. 술 한 잔만 마시면 점심은 공짜. 그러니까 딱 좀
그래가지고 뉴저지주 같은 뉴욕주에서는 공짜 점심 금지법 이게 생겼어. 전부 알코올 중독이 돼. 그러니까 그 술값에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한 왕국에서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임금님이 학자들을 불렀어요. 세상에 무슨 놈의 책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내가 다 볼 수가 없으니 이 책을 한 권으로 줄여라. 한 권으로 줄여갔더니 그것도 읽으라고 보니까 무지하게 많아. 그러지 말고 이걸 한 페이지로 줄여라. 한 페이지로 줄여갔더니 그것도 읽기 싫어. 그러지 말고 한 줄로 줄여라. 세상의 모든 책을 한 줄로 줄여라. 딱 줄여왔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요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게 세상의 진리라는 거예요. 목표 설정의 중요성. 목표가 왜 중요한가? 아까 치매도 안 걸린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목표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없으면 아무데나 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디스레일 영국의 유명한 재상이죠. 나는 오랫동안 명상한 결과 다음과 같은 확신을 얻게 되었다. 확고한 목표를 지닌 인간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확고한 목표가 있는 사나이는 또 확고한 목표가 있는 숙녀는 그 의지를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논어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천리 밖에 있는 장군을 죽일 수는 있어도 필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꺾을 수가 없어요. 성공의 비결은 목적을 향해 시종일관하는 것이다. 한 가지 목표를 버리지 않고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싹이 들 때가 나온다. 아까 아스팔트 뚫고 나오는 그 꽃하고 똑같죠.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지. 우리 박한길이 여기 나오네 또. 한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지 성공의 길이 험해서가 아니다. 한 마음 한 뜻은 쇠를 뚫고 만물을 굴복시킬 수 있다. 이게 목표예요. 이게 한 길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한 길로. 마침 우리 회장님도 한 길이니까 이쪽으로 계속 가세요. 네? 그 다음에 요건 신곡을 쓴 딴테 알죠? 중세의 사람인데 중세에도 이런 말을 해놨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나에게는 저력이 있다. 나에게는 오직 전진뿐이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시킨다. 당신의 길을 걸어가라. 사람들이 무엇라 떠들든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두세요. 이 꼴 저 꼴 별꼴을 해도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러다가 말지요. 그렇죠? 그러다가 마니까 내버려두라고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봉착하는 어려움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그게 가까운 길이니까 거기에 바위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가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토마스 칼날 영국의 학자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단 하나의 목적에 온 힘을 집중하면 성취할 수 있다. 반면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 힘을 많은 목적에 분산하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 이거 아까 애터미가 좋다는데 A사도 좋고 N사도 좋고 거기 가면 하나 팔면 돈 준다는데 이놈들은 안 주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흐트러지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N사를 하든지 A사를 하든지 우물을 하나만 파라는 거예요. 주위에 물을 다 얻겠다고 1m짜리 샘 20개를 파봐요. 물 나오나요? 20m짜리 하나 파면 물 나와요. 그렇죠? 셰익스피어 일단 일에 참여하면 목표로 한 것을 성취할 때까지 손 떼지 말라. 이게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 자제력, 자기 통제. 이 사람 알죠? 아리스토텔레스. 벌써 이게 BC 시대의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첫째, 뚜렷하고 실질적인 목표를 가져라. 둘째, 지혜, 돈, 물자, 방법 등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찾아라. 이게 몰입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몰입하라. 그 다음에 당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그 목표에 맞춰나가라. 그러니까 목표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온 힘을 집중하라는. 그러면 달성한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 이건 가끔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왕국에서 청년이 왕에게 당신이 왕이면은 나한테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왕이 가르쳐 주마. 가르쳐 주는데 내가 이 포도주를 따라서 너 줄 테니까 요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와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는 목을 베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시내를 돌고 왔어요. 돌고 와서 네가 시내를 돌면서 뭘 봤느냐? 거지를 보았느냐? 못 봤습니다. 술 먹고 싸우는 소리를 들었느냐? 못 봤습니다.
청춘 남녀가 데이트하는 걸 봤느냐? 못 봤습니다. 노랫소리를 들었느냐? 못 들었습니다. 바로 그게 성공 비결이다. 네가 무엇인가 하나에 집중하면 옆에서 너의 일을 방해하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너를 비난하고 그 다음에 너를 방해하는 사람이 들리는 것은 또 보이는 것은 네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 집중하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어린애들 장난감 가지고 놀 때 밥 먹으라고 해보세요. 듣지도 않죠? 그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몰입이에요. 자, 이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스마트 원칙은 지금 대기업이나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정해야 돼요. 스마트 S는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 이건 목표가 안 돼요. 뭐 잘하는 게 뭐예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나는 토익 점수를 900점 이상 얻겠다. 이게 목표예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 나는 부자가 되겠다가 아니고 나는 10억을 벌겠다. 딱 해야 된다. 두 번째, measurable, 측정 가능하게. 애매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죠?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 많이가 얼마예요? 반드시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잡아야 된다. 다음, 액션 오리엔티드, 행동 지향적으로 해야 된다.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고 나는 열심히 사업을 하겠다. 이거 뭐 열심히가 뭔지 모르니까 나는 하루에 고객을 10명 만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겠다. 이게 목표가 되지 않고 행동지향적으로 나는 부모님께 매일 전화를 드리겠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음 리얼리스틱, 현실성 있게. 너무 황당무계한 목표를 잡는 사람이 있어. 가능한 목표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T는 타임 바운드,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어요. 나는 판매사가 되겠다가 아니고 그럼 판매사 되긴 되죠. 10년간 하면은. 그게 아니고 나는 언제까지 판매사가 되겠다. 반드시 타임 제약이 없는 목표는 목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무슨 목표를 정해야 돼. 나는 언제까지 이걸 하겠다. 목표를 정하면 바로 목표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가 있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내가 나를 동기화시켜요. 그 목표를 달성해야지. 내가 하루에 고객을 10명 만나겠다. 정했으면 밤 2시가 되더라도 10명을 안 만나면 안 들어가겠다는 것이 모티베이션이에요. 그 목표가 없으면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고 오늘은 좀 재수가 없네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그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표 난이도 문제인데 많은 학자들 경영학 체계 또는 경제학 체계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이 그림이에요. 목표가 너무 낮게 잡으면 여기에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거 열심히 안 해도 달성되는데 하루에 2명 만나야지. 그 2명은요 노력 안 해도 만나요. 그 다음에 일정 목표의 강도가 일정 한도를 넘어가면 또 효율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암만 해도 안 되거든. 한만 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때 GE의 제겔치가 하는 얘기가 바로 스트레치 목표입니다. 여기 팔을 쭉 뻗는 게 스트레칭이라고 그러죠. 쭉 뻗는 거예요. 스트레치 목표는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의 20 내지 30% 상위 목표. 이게 스트레치 목표예요. 이걸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좌절하고 너무 적으면 노력 안 해도 되니까 성과가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죠. 개인마다 전부 다릅니다. 자기 처한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에 따라 다 다르니까 나는 하루에 고객을 내가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또는 팔기 위해서 몇 명을 만나겠다. 이게 목표가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아시죠?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정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다. 바로 미켈란젤로도 스트레치 목표, 스트레치 고울이라는 말을 안 썼지만 스트레치 목표를 잡으라는 거예요. 힘을, 손을 쭉 폈을 때 닿을 수 있는 목표를 해서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행동 과정입니다. 우선 맨 처음 해야 될 게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가 내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 이게 자제력이에요. 인내고 그리고 의지예요. 집에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듯이 의지가 약하면 삶이 흔들려요. 삶이 흔들린다고요.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확고한 계획을 다닌다. 이게 의사들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경우에 뇌가 훨씬 활동적으로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뉴 아이디어, 다시 말하면 창의성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훨씬 잘 나온답니다. 지금은 뇌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까지 다 측정을 해요. 사모님 계시죠? 사모님 사랑하십니까? 꼭 얘라고 그러겠죠? 근데 이 신사분 마음을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어떻게, 야, 이거 무슨 뭐 독심술을 가지고 있나? 몰라요. 모르는데 현대과학은 알아요. 현대과학은 알아요. 과학자들이 MRI에 넣고 찍으면은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가 나온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모님 이름이 성함이 유관순이라고 그래 봅시다. 유관순. 근데 이분을 MRI에 집어넣어 놓고 김태희 이렇게 얘기했을 때 뇌가 움직이는 거하고 유관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뇌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안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에서 아무 관심이 없을 때는 뇌에서 움직임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김태희 그랬더니 열심히 움직인다.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게 들통난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피를 뽑아보는 방법이에요. 묻기 전에 피를 뽑아서 피를 분석해보고 물은 다음에 피를 뽑아서 검사해보면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타난대요. 그게 피의 면역 체계라든가 이게 달라진답니다. 김태희 그러니까 면역이 확 올라갔는데 유관순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다. 그 말은 부인을 소 닭 보듯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 알아. 그래서 근데 이 의사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했을 때 보니까 뇌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헐뜯고 음해하고 했을 때는 이게 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뉴 아이디어, 창의성이 나오질 않아요. 먼저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이게 현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한 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이거예요. 부자가 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라. 늘 얘기해요. 이걸 늘 얘기해.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해서 됐거든. 세 번째, 행동계획을 수립하라. 요거 목표만 정해가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행동계획 수립해야 되겠죠. 나는 하루에 몇 명을 만나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가겠다. 라든가 나는 1년 이내에 반드시 뭐가 되겠다든가 이 목표를 정하세요. 4단계는 그렇게 했더니 되냐 안 되냐 하는 거예요. 되냐 안 되냐. 만약에 요것이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 그걸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피드백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게 이제 성공의 과정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선 성공하겠다는 확고한 결심, 결의 요게 있고 목표를 잡고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달성할 것인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됐는지 안 됐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피드백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 그러면 성공합니다. 이게 무슨 하버드 나와야 됩니까? 하버드 안 나와도 되잖아요.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이걸 넓히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서민들에게 일자리 준 거 아니다. 일자리 준 게 아니다. 10억밖에 안 되는 자본금을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우리 박한길이가 애국자다. 내가 그랬거든. 박한길이가 누군데?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그랬거든. 그런 거 아니에요. 소득과 일자리를 주는 게 애국자지 거창한 계획 세워가지고 말이지 5만 명을 5만 명 어떻게 고용을 시켜요? 안 돼요. 고용은 누가 하느냐면 기업이 합니다. 그렇죠? 기업이 하는데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놈이 나를 무시할까? 무시 안 해요. 무시 안 씁니다. 무시 안 하고 존경도 안 해요. 그러면 뭐냐?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밖에 나가실 때 이거 따듬고 옷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여사장님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 많은 사람이 봤겠지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저놈이 내가 다단계 한다고 무시하나? 무시 안 해요. 아무 관심 없다니까요. 아무 관심 없어. 아무 관심 없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990원짜리 칫솔 팔면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존심을 높이면 돼요. 마지막으로 혜민 스님이 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관심이 없는지. 그 양반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그게 한 20주 베스트셀러 1위였어요. 저도 그 교보문고에 가서 사왔다고요. 베스트셀러 교보문고에 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등부터 20등까지 딱 진열해놨죠. 맨 앞에 가면 있어요. 그럼이. 그래서 혜민 스님이 잘생기고 승복까지 입었으니 얼마나 잘 드러나요. 그래서 그냥 막 강의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 자기가 교보문고에 나타나면 마치 김태희가 나타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책을 싸가지고 사인을 해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디 앉아서 사인을 해야지 그 계산을 하고 갔답니다. 들어가서 뚝 들어가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자기 베스트셀러가 있는 자기 책 있잖아요. 1등. 거기가 그냥 그 표지에 사진까지 있어. 또 그 복장을 입고 들어갔어. 아무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베스트셀러 앞에서 왔다 갔다 했대 이렇게. 그런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이 이거 왜 사인을 해달라고 안 하나? 그래가지고 카운터 아가씨는 관심이 있겠지 하고 그것을 왕창 사다가 들고 들어갔더니 카운터 아가씨가 다 살 거예요? 그래서 기침까지 했는데 아무 관심 없어. 뭐예요? 그렇게 특수한 사람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고객은 마치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엇 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경제 상태가 뭔지, 학력이 뭔지 아무 관심 없어요. 우리 아들이 오늘 수능 몇 점 맞았나? 그것만 관심 있어 지금. 그것만 관심. 그래서 고객이 또는 불특정 다수 누군가가 내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나? 그 생각하지 마세요. 존경도 조금도 안 해요. 존경도 안 하고 아무 관심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정의로운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균형 잡힌 삶을 실천해야지. 그러면 내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존경하게 돼. 그렇죠? 예,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